네가 좋다면 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좋아. 당장 그렇게 하자. 사람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누구나요, 어느 정도는 상대를 의존하면서 살아가죠. 사람은요, 자율적이면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오늘은 의존성 성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의존성 성격에도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 첫 번째는요, 일상적인 자신의 일도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원피스를 사야 되는데 어떤 스타일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어. 친구야, 나랑 함께 가서 좀 골라줘. 다음 학기에 수강 신청해야 되잖아. 근데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될지. 넌 수강 신청했어? 나 좀 도와줘. 의존성 성격의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자신을 도와주고 이끌어줄 대상을 찾고요, 의존을 하게 돼요. 자신의 판단과 능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래요. 만약에요, 자신을 도와줄 대상이 당장 없게 되면요, 심각한 심리적 혼란에 빠지기가 쉬워요. 의존성 성격 특성의 두 번째는요, 자신의 의사나 욕구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당신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해요. 이런 태도로 살아가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성이나 자율성은 포기하죠. 또 지지받고 칭찬받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서요, 거절도 못하고 반대 의견을 말하지도 못해요. 보호받고 싶은 욕구가 아주 과해서요, 애착 대상에게 복종적이고요, 매달리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심지어는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굳은 일까지 자기가 떠맡기도 해요.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하는 특성도 갖고 있어요.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상대가 떠나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요, 될 수 있으면 갈등을 피하려고 애를 써요. 아내에게 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모욕을 당하면서도요, 제발 자신만 떠나지 말라고 매달리는 남편도 있고요, 데이트 폭력으로 아주 고통스러워 하면서도요,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참아내려고 애를 쓰는 연인도 있죠. 이들이 느끼는 소외와 외로움에 대한 공포는요, 마치 어린 유아가 느끼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런 지나친 의존 행동 때문에요, 오히려 상대방은 부담스러워서 떠나가 버린다는 게 슬픈 현실이죠. 의존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 네 번째는요, 수동적이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 확신과 자기 가치감이 부족해서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요. 사회 활동에도 소극적이고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움츠러들게 돼요. 책임을 져야 하거나 경쟁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에 닥칠 때는요, 보통 사람들보다 그 느끼는 공포가요,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요, 힘과 능력이 있는 상대에게 의존하고 보호를 받으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삶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나 진학, 진로, 취업, 이직 이런 문제들까지도요,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안 하고 타인에게 의존을 하려고 해요. 의존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 다섯 번째는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순종적이고요, 착하고 헌신적이라서요, 상대방은요, 따뜻하고 편안함을 느껴요. 관계를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둡고 부정적인 자신의 감정들은 꼭꼭 내면에 숨겨두고요,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이렇게 온화한 가면 뒤에는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항상 의존할 대상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도 그들의 특성 중 하나예요. 의존 상대와 친밀한 관계가 끝나게 되면요, 심한 혼란을 느끼면서요, 자기에게 필요한 지지와 보호를 위해서 다른 의존 대상을 급하게 찾아 나서요.
그리고요,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유사한 의존 관계를 곧바로 다시 맺게 되죠. 어떤 일이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아주 과장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의존성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7번째 특성은요, 방어 기제로 내사를 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사라는 것은요, 자신이 동일시하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를요,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내사를 통해서요, 무능한 자신이 강하고 유능한 대상과 하나가 되거나 그 대상의 일부라고 느끼는 거죠. 이렇게 동일시하는 대상이 지닌 힘과 능력을 공유할 수 있다는 환상을 통해서요,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자존심을 높이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의존성 성격이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는요, 양육자와 애착 관계를 잘 맺지 못했을 경우예요. 아이가 어린 시절에요, 부모 또는 양육자와 아주 안정된 애착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면요, 어른이 돼서도요, 마음의 결핍 때문에 끊임없이 의존할 대상을 찾는 삶을 살게 돼요. 반대로 부모의 과잉 보호 때문에요, 의존성 성격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는요, 자기 주변의 새로운 환경을요, 탐색하고 정복해 가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나면요, 독립적인 삶을 꾀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발달하게 돼요. 그런데 부모가 과잉 보호를 하게 되면요, 아이는 독립의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요, 계속해서 의존할 누군가를 쫓아다니는 삶을 살게 돼요. 이번에는요, 의존성 성격의 치료에 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의존성 성격 장애를 지닌 분들은요, 꼭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앞에서 말한 7가지의 성격 특성 중에서 일부분에 속하는 분들이 변화를 꾀하고 싶으시다면요, 아주 작은 행동부터 스스로 해보자는 거예요. 적절한 독립심을 키우려면요, 자신감이 필요해요. 자신감을 높이려면요, 아주 자잘한 성공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게 중요하죠. 성공 경험을 쌓아볼 수 있는 아주 사소한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요, 내가 원하는 옷을 한번 골라보기, 이런 걸 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요, 옷을 혼자서 사러 가는 거 은근히 힘들어하는 분들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요,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쇼핑을 가야 되고요, 쇼핑 현장에서도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지 못하고요, 상대방이 야, 저 옷, 저 바지 말이야, 너한테 색감이고 디자인이고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런 말을 들으면요, 마음속으로는 원치 않는데도 결국 그 물건을 사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요, 그러지 말고 진짜 그냥 혼자 한번 가서요, 내가 원하는 걸 좀 사보자고요. 아니면 같이 가더라도요, 상대방은 그냥 세워두고요, 상대방의 말은 그냥 조언으로만 듣고요, 내가 진짜 사고 싶은 그 옷을 한번 사보는 거예요. 친구와 만났을 때 친구 눈치 보지 않고요, 내가 먹고 싶은 식사 메뉴를 한번 선택해 보는 거. 그리고요, 영화 혹시 혼자 보신 적 있어요? 혼자 한번 봐보세요. 꼭 누군가와 같이 안 봐도요, 아주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사소하고 혼자서 그래도 해볼 만하겠다 싶은 일부터요, 차근차근 한 가지씩 해보는 거예요. 해봤는데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해요? 이렇게 걱정되는 분들 있죠. 망치면 좀 어때요? 실패하면 좀 어때요? 큰일 안 나요. 아주 사소한 것 같은 이런 일들을 계속 혼자서 시도해 보면서요, 자신감과 자기 만족감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의존성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2번째 방법은요, 자기 목소리 내기예요. 의존적인 사람들은요,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요, 자기 주장을 잘 하지 못해요. 근데요, 상대방에게 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면요,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서요, 나를 떠날 것 같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으세요? 예를 들면 모든 걸 상대방에게 맞추면서
전전긍긍 노심초사하는 사람, 아니면요 좋은 건 좋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 물론요 나루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말고요. 이제는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파묻어버린 나를 찾아야 해요. 나를 드러내도 괜찮아요. 나라는 주어를 사용해서요 내 생각과 욕구를요 당당히 표현해 보자고요. 의견이 다를 때는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고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요 정중히 거절하자고요. 이런 식으로요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요 처음엔 이게 아닌데 모든 게 엉망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두려움이 엄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괜찮아요. 미숙해도 부족해도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나를 떠나지 않아요. 많이 어색할 수 있지만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야 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의존성 성격을 변화시키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요 보호자 역할을 내려놓는 거예요. 의존적인 사람들은요 힘 있는 대상에게는 의존을 하려고 하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스스로가 보호자임을 자처해요. 상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상대를 과하게 보호하려는 것은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의존적인 부모들은요 자녀를 아주 과보호하면서요 의존적인 자녀를 재생산하게 되죠. 보호는요 의존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이제는요 서로 얽혀있는 삶에서 분리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의존성 성격을 바꾸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은요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의존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아유 몰라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요 막연한 낙관주의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지 말고요. 누구야? 이건 네 일이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뭔데? 이런 식으로요. 세세하게 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답을 좀 해보자고요. 이렇게 스스로 자문자답하는 과정 속에서요. 상황을 구체화시킬 수 있고요. 대처할 수 있는 내면의 힘도 생겨날 수 있어요. 상담을 하게 되면요.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어색해서요. 상담자가 물어주고 내담자가 대답을 하면서 힘을 키워가기 시작한답니다. 의존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제부터는요. 관계 속에 파묻혀버린 자기를 드러내면서요. 진짜 자기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소중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실 거죠? 다시 만나요.